여러분, 혹시 스마트폰 앱 하나 때문에 지갑이 아예 필요 없어지고 우리가 아는 돈의 개념까지 바뀐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? 에이, 설마 하시겠죠. 근데 이게 더 이상 먼 미래 얘기가 아니에요. 바로 지금 우리 주머니 속에서 아주 조용하지만 정말 거대한 디지털 혁명이 시작되고 있거든요. 한번 상상해 볼까요? 신분증에 카드 몇 개에 현금까지. 두툼한 지갑, 이거 더 이상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진다면 어떨까요? 그냥 스마트폰 딱 하나로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그런 세상 말이에요. 네, 근데요, 이게 더 이상 상상이 아니라는 거죠. 이미 대한민국에선 수백만 명이 모바일 신분증이라는 이름으로 이걸 현실에서 쓰고 있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이 거대한 변화, 그 실체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먼저 지갑의 디지털 쌍둥이라는 게 대체 뭔지부터 알아볼 거고요. 그리고 왜 은행들이 우리 스마트폰을 차지하려고 그야말로 전쟁을 벌이는지 그 속사정도 들여다볼게요. 또 이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드는 블록체인 보안 기술은 어떻게 작동하는지, 그리고 이게 정말 중요한데 신분증이 어떻게 돈이 되는지, 그 놀라운 순간을 지나서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거대한 금융혁명의 미래까지 저랑 같이 한번 쭉 따라가 보시죠. 자, 그럼 첫 번째 퍼즐 조각부터 한번 맞춰볼까요? 대체 이 모바일 신분증이라는 거 정체가 뭘까요? 아주 간단히 말하면요.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거 진짜 네 신분증 맞아 하고 인정한 디지털 신분증이 스마트폰 안으로 쏙 들어온 거예요.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쓰는 플라스틱 신분증이랑 법적으로 효력이 완전히 똑같다는 점입니다. 그러니까 은행 갈 때, 주민센터 갈 때, 심지어 편의점에서 신분증 보여주세요 할 때도 그냥 이 모바일 신분증 하나면 다 끝나는 거죠. 아, 물론 그냥 신분증 사진 찍어서 폰에 저장해 두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. 비교가 안 되죠. 그 뒤에는 훨씬 더 정교하고 또 안전한 기술이 숨어 있어요.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지점이 생겨요. 가만 생각해보면 이거 정부가 하는 서비스잖아요? 그런데 왜 은행 같은 금융회사들이 여기에 거의 목숨을 걸고 달려드는 걸까요? 그냥 뭐 고객들 편하게 해주려고? 에이, 절대 아니죠. 그 뒤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야망이 숨어 있습니다. 실제로 한 금융업계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. 진짜 목표는 고객의 일상생활 플랫폼이 되는 거라고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돈 보내고 조회하는 은행 앱이 아니라 쇼핑도 하고 예약도 하고 공과금도 내고 말 그대로 모든 걸 다 해결하는 슈퍼 앱이 되겠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 경쟁이 진짜 전쟁터나 다름없어요. KB, 농협, 신한 같은 전통의 강자들은 물론이고 토스나 카카오뱅크 같은 핀테크 공룡들까지 전부 다 뛰어들었죠. 결국 누가 먼저 사용자 스마트폰 첫 화면을 차지하느냐, 그 싸움의 열쇠가 바로 이 모바일 신분증에 있다고 보는 겁니다. 그러니까 전략은 아주 명확해요. 우리를 더 이상 그냥 은행 고객으로만 보지 않는다는 거죠. 아침에 눈 떠서 스마트폰 켤 때부터 잠들기 전까지 우리의 모든 디지털 생활, 그 중심에 바로 자기네들 앱을 딱 갖다 놓겠다는 거예요. 자, 그런데 여기서 딱 드는 걱정이 하나 있죠. 아니, 내 모든 정보가 스마트폰 하나에 다 들어간다는데 이거 안전한가? 맞습니다.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. 그래서 지금부터 이 시스템의 보안 핵심, 기술의 심장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이 보안 기술의 핵심은 바로 탈중앙화 신원증명, 영어로는 DID라고 부르는 기술입니다. 이게 뭐냐면요. 예전에는 우리 정보가 어떤 회사나 기관의 거대한 중앙 서버 한 군데에 다 저장됐잖아요. 그런데 DID는 그 정보의 주인, 그 주도권을 완전히 나 자신에게 돌려주는 방식이에요. 다시 말해서 내 정보가 담긴 금고의 열쇠는 오직 나만 갖고 있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인증하는 과정도 정말 간단하면서 안전해요. 자, 보세요. 제가 QR코드를 딱 보여주면요. 은행 같은 곳에서는 그걸 스캔해서 블록체인망에 딱 한 가지만 물어보는 거예요. 이 사람 신분증 진짜 맞아요? 그럼 블록체인은 네, 아니면 아니요 라고만 대답해 줍니다.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제 이름이나 주민번호, 주소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는 은행 쪽으로 단 하나도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. 정말 대단하죠? 그러니까 결국 사용자인 나와 검증하는 기관 사이에는 블록체인이라는 아주 믿을 만한 심판만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오고 갈 일이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구조인 거죠. 자, 여기까지는 나를 증명하는 신원 확인에 대한 이야기였어요.
그런데 이 기술이 돈이라는 것과 만나는 순간, 와, 이건 정말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혁명이 시작됩니다. 바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여러분, 비트코인처럼 하루아침에 가격이 막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암호화폐랑은 완전히 달라요.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나 원화 같은 실제 돈에 그 가치를 1대1로 딱 묶어놓은 거예요. 그래서 이름처럼 가치가 아주 안정적인 디지털 화폐라고 보시면 됩니다. 기존 금융 시스템을 여러 역을 거쳐서 가는 느린 완행열차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. 그럼 스테이블 코인은 뭐냐? 목적지까지 그냥 한 번에 쏴주는 KTX 같은 거예요. 예전엔 중간에 은행이며 뭐며 여러 군데를 거치느라 며칠씩 걸리던 해외 송금이 이제는 블록체인 위에서 단 몇 초 만에, 그것도 수수료는 거의 없이 이루어지는 거죠. 말 그대로 새로운 금융 고속도로가 뻥 뚫리는 셈입니다. 바로 이 지점에서 정말 엄청난 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. 모바일 신분증은 이제 더 이상 그냥 나를 증명하는 신분증이 아닌 거예요. 앞으로 펼쳐질 이 새로운 디지털 경제, 그 거대한 문을 여는 단 하나뿐인 마스터키가 되는 거죠. 자, 그럼 이 모든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면 과연 어떤 그림이 나올까요? 우리 사회는 어떤 모습으로 바뀌게 될까요? 지금부터 이 보이지 않는 혁명이 가져올 미래를 한번 같이 그려보시죠. 미래에는 이런 일상이 정말 가능해져요. 예를 들어 정부가 주는 지원금을 동네 전통시장에서만 쓸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해서 주는 거죠. 대형마트에서는 아예 결제가 안 되게요. 또 외국인 관광객이 달러랑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으로 물건값을 내면 가게 사장님은 1초도 안 돼서 바로 원화로 돈을 받게 되고요. 이렇게 되면 정책은 훨씬 더 정교해지고 경제는 투명해지겠죠. 결국 이 신분증과 돈의 결합은 우리나라 경제 전체를 위한 완전히 새로운 금융 인프라, 새로운 판이 깔리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건 그냥 뭐 새로운 결제 수단이 하나 더 생겼다?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. 이건 국가의 행정과 시장의 금융이 마침내 하나로 합쳐지는 정말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인 거죠. 어떤 미래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. 기술의 인프라가 되는 순간 그 기술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된다.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. 우리가 지금 전기를 쓰면서 저기 발전소가 돌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의식하지 않잖아요. 그것처럼 이 모든 혁신도 결국에는 너무나 당연하고 편안해져서 마치 공기처럼 우리 삶 속에 조용히 녹아들 거라는 의미입니다.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끝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. 우리의 신원과 돈이 이렇게 강력하게 하나로 묶인다면 그 사용에 대한 규칙, 즉 룰은 과연 누가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?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고민하는 것, 그것이야말로 다가올 미래를 제대로 준비하는 우리 모두의 첫걸음이 아닐까 싶습니다.